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너가 식약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시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식약처에서 나왔는데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드리면 식약처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탭에서 3484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떠 있습니다. 한글 파일과 PDP 파일이 있는데요. PDP 파일을 치면 이렇게 한 4쪽짜리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로 해가지고 지금 금요일날 자, 식약처 코로나19 레키로나주 정식 품목 허가 관련되는 부분. 자, 기존의 허가 조건 삭제 효능 효과 중 고위험군 경정 범위 확대와 용법 변경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삼상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요걸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의 허가 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지 환자의 범위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변경 허가했다. 그래서 이제 조건 부과해서 정식 품목 허가로 되었다는 부분들인데요. 효능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고위험군 경정과 기존의 이제 중등증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기존보다는 투약하는 환자의 어떤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이 고위험군 경정이 60세 이상, 그 다음에 기저질환에 이제 심혈관이라든지 만성호흡기, 당뇨, 고혈압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어떤 경증 환자였는데요. 이번 변경으로 나이는 60세에서 50세 초과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 범위에다가 추가로 비만자, 이제 만성 신장질환자, 그 다음에 만성 간질환자, 면역억제 관련된 환자, 골수이식이라든지 암치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요게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투여 방법도 1시간 반에서 60분으로 지금 투여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편의성도 이제 증가가 되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레키로나 관련되는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삼상 시험에서 이상 사례 발생 빈도가 위약군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 증상도 대부분 경증, 중등증 정도, 이 정도였고요. 며칠 내에 이제 대부분 회복되는 어떤 상태였다. 그리고 효과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중증으로의 어떤 악화라든지 임상적 회복 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금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을 했던 거죠. 삼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간의 통계적 어떤 유의성 관련되는 부분에 논란의 부분들을 명시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유럽의 EMA라든지 FDA 타국의 이제 긴급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준거 자료로 이제 판단이 되겠죠. 국내에서 이제 정식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고위험군 446명에서 중증으로 이완되는 비율이 위약 대비해서 72% 감소, 임상적 회복 기간도 4.12 정도 단축되는 어떤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상 시험 결과 코로나 셀트리온사가 이제 변경 신청한 환자군에서 이 약의 효과를 치료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전문가 자문, 요거는 이제 9월 3일 날 있었고요. 빠르게 했습니다. 제가 한 40일 정도 작년 12월 달하고 똑같이 좀 되면 8월 10일이었으니까 이제 9월 10일이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늦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그 정도 시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부분하고 좀 비슷한 어떤 날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전문가들이 유의미한 어떤 삼상 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므로 허가 조건을 삭제하고 이 정식 허가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렇게 임상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고위험군 이제 범위를 확대하고요. 적용 대상을 고위험군 이제 경증하고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로 하는 것들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신청하였던 이제 모든 경증 관련되는 부분은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의 경우 중증이해한 빈도가 좀 낮아서 효과성에 대한 어떤 확정이 부족함으로 사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요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타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전방위적인 어떤 경증과 그 다음에 이제 12세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경쟁성에서 조금 이제 비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12세 이상의 소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유추해서 조금 이제 성인 여부를 그때 이제 변경 허가할 때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임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임상 시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미루어 비추어서 12세 이상의 소아에도 이 부분들에 대한 허가 관련되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고 앞에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한 이제 부분을 하면서 하는 건데 조금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식약처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고위험군 경증에서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로 이제 최종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 변경 허가로 그 뒤에 있고 이걸 뭐 표로 이제 나타내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 허가 조건에서 이 부분들을 올 연말까지 안 내면요, 이 허가 조건 부과 자체가 취소가 되거든요. 요게 이제 뭐 백신이든 진단 키트든 치료제든 이런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들을 빠르게 제출을 했죠. 빠르게 제출했고 자신감으로 제출했고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모든 중등증이 이제 이 중등증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확대가 되었고 고위험군 경증에서는 이제 연령이 60세에서 50세 초과, 그 다음에 이제 기저질환 관련되는 부분이 확장이 되었고, 용법 용량에서 90분에서 이제 60분으로 편의성도 증가되었고, 이제 이전보다는 일단 이제 투약 대상 자체가 일단 나이라든지 기저질환에서도 확장이 되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이제 조건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걷어냈기 때문에 이제 정식 성인 제품으로 국외에도 이 부분들에 어떤 선전이 좀 기대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이제 동일하게 기사가 이제 한 5시 저음에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뭐 쏟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회사의 어떤 부분들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 보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달 말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침에 이제 네이처 학회 학술지에도 이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체 치료제 중에서 두 번째로 효과가 있더라. 동물 실험입니다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도 그 네이처지에 나왔고요. 이달 말에 이제 투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한 나왔던 부분들 대상으로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들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유럽 관련된 어떤 승인 관련되는 부분 어떤 기대감이 좀 높여지는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어떤 투여가 이전보다는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죠. 이런 어떤 투여 대상의 확대와 이제 정식 승인이니까 일상 이제 병원에서도 아주 이제 본격적인 어떤 투약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번 이제 식약처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로 이제 얘기가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정식 품목을 발판으로 삼아 가지고 사실 이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최초의 바이오 신약에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조건부 승인도 뭐 승인입니다만 이제 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하게 이제 바이오 신약 업체로 했던 진화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뚫히게 되면 레키로나의 어떤 기반으로 진정한 이제 글로벌 신약 회사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레벨업이 되는 그런 어떤 단계의 업체로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과 이런 어떤 이제 호재와 더불어서 이제 어제 지수학끼리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업자회사들까지 합병을 통하게 되면 시장의 불신이나 점진적인 어떤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이 지금 승인된 국가에서는 제품이 빠르게 이제 공급되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확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계속 이제 물량들을 비축하는 걸 볼 거예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치료제가 항상 보유가 돼야 되는데 항체 치료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달라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제루린이든 일라이릴리든 뭐 글락스스미스클라인이든 셀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량의 어떤 물량들만 이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미리 이제 물량들을 비축을 하고 생산을 해놓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생산 판로 같은 거는 이제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요. 그래서 그간의 어떤 우려감들을 극복하는 어떤 이제 계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계자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외,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의료 현장에서 레키로나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변이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위에 설 수 있는 어떤 이제 계기가 됐다. 이 진작 좀 빠르게 좀 했으면 했는데, 아무튼 셀트리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빅 호재가 일단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호재까지 연결고리가 중요한데요. 자, 지금 주가 흐름 시간의 종가가 끝나지 않은 시간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양음양, 예, 어제 음봉이 나와서 참 아쉬웠는데 오늘 저 갭 떠서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양봉이 나와서 전일에 이 음봉의 시가를 일단은 회복을 했고요. 시간이 지금 한 3.8일 정도, 예, 이렇게 올라서 오늘 공매도가 이제 한 셀트리온 같은 한 6% 정도 매매 관여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로 다음 주 주초에 거래가 안 되기 이게 오히려 좀 아쉬울 정도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72 정도 올라서 전일에 연봉을 일단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어떤 상단에 다시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뭐 거의 이제 확실시 되니까 이 8월 달에 이제 이 고점을 어떤 속도로 빠르게 하면서 이 10월달 유럽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업자회사의 어떤 이슈들, 그 다음에 각국의 어떤 수출 관련되는 부분들의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는 어떤 일정들만 남았다. 이제 주가에 반영하는 어떤 부분들이 본격화될 가능성, 올해 한 해 동안에 지금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4분기를 처음해서 본격화될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제 수급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다음 주에 어떤 수급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기다렸던 재료들 다음 주에 또 반영되는 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투자 대응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